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1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건데 대전에서도 20대 확진자가 또다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세종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다시 대기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세종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그제 30대 스포츠 강사가 확진됐는데 함께 방과 후 수업을 한 학생과 교사 10여 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의심 증상이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교사들에게서 먼저 증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통해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한 인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와 학생 등이 확진되면서 세종 지역 내 학교 4곳과 공주 한 곳의 등교 수업이 2주간 중단됐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종에서는 또 전북 전주에서 가족 모임을 했던 일가족과 지인 등도 확진되는 등 잠잠했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PC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또한 학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휴원을 권고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했습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매개로 한 연쇄 감염이 이어졌던 대전에서는 2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밤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0대 3명이 확진된 데 이어 확진자와 함께 PC방을 간 친구 1명과 또 다른 확진자의 20대 친구 3명 등 20대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연쇄 감염이 발생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과의 연관성을 포함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된 여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엎드린 상태의 A양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와 팔을 이용해 누른 채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가 최근 제기된 아산시 의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늘 아산시 의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모두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17명을 투입해 의회 사무실 내 컴퓨터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은 아산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지인에게 해당 지역 땅과 건물을 사게 한 뒤 가족이 건물을 빌려 카페를 운영하게 해 개발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은 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된 몇 달 뒤라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 A씨가 매입한 부지 가운데 행복청이 주관에 건설한 BRT역과 가까운 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행복청장 A씨는 퇴임 이후인 지난 2017년 11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땅과 건물 868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이 땅이 연기 BRT역과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6일 행복청을 압수수색하면서 BRT 도로 담당 부서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A씨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월평동에 들어선 한국마사회 막권 장외 발매소, 이른바 화상 경마장이 약 2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간 도박 중독 논란에서부터 주거와 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 반발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는데요.
남은 공간을 어떻게 지역사회 발전 동력으로 삼을지에도 주민들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월평동에 자리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이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건물 앞 바닥에는 도박으로부터 이웃을 지키기 위해 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겠다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지난 1999년 세워진 이후 인근에 유흥시설이 들어서고 학원이 문을 닫는 등 그동안 주거와 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전부 다 사행성 도박시설, 그다음에 퇴폐업소 이걸로 전부 다 입점이 되는 거예요. 학생을 둔 엄마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번 화상 경마장 폐쇄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화상 경마장 확장 소식이 들리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전시와 정부, 국회 등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7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몇몇 정치인이나 언론의 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접수권이 움직여야 된다. 이제 남은 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인데 마사회 측은 건물을 공개 매각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화상 경마장으로 인해 그동안 공동화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든지 큰 인원이 많이 채워지는 인구가 늘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동네를 활성화될 수 있는 화합하고 단결되는 이런 동네가 되기를. 변화를 이끌어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1919년 3.1운동의 본고장인 충남 천안에는 아운의 만세운동을 기리는 동상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 가운데 당시 만세운동을 함께하지 않은 인물이 포함돼 수년째 역사 왜곡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천안시가 해당 동상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고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천안시 병천면 아운의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에 설치된 동상 조형물 그날의 함성입니다. 횃불을 든 유관순 열사를 필두로 1919년 4월 1일 천안에서 펼쳐진 만세운동을 이끈 인물 10명이 동상으로 제작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고리와 상투가 대부분이었던 당시 시대상과 달리 양복에 나비 넥타이를 한 남성의 동상이 유달리 눈에 띕니다.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후 정치가로 활동한 조병옥 박사입니다. 조 박사가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긴 하지만 1919년 아운의 만세운동을 다룬 이 동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박사는 1918년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 학위를 받은 1925년 귀국했습니다. 아운의 장터에서 벌어진 1919년 만세운동 당시 미국에 있던 것으로 만세운동 참여 사실 자체가 의문시됩니다. 또 해방 뒤 조 박사가 미 군정청 경무부장으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을 지휘한 사실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73년 전 비극에 대한 희생자의 배보상과 특별 재심을 골자로 한 특별법까지 개정된 상황에서 4.3 사건의 책임자를 천안의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로 추켜 세우는 것이 적절하냐는 겁니다. 공도 있지만 과가 너무 크기에 문제 있는 거 홍보 표지판을 내려라. 그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유관순 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상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계속되자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향토사학자와 관련 전문가들로 이제 자문위를 구성해서 이제 토의한 결과 그 한 분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상 교체에는 예산 5천만 원이 투입되며 올해 말까지 공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전국 첫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남에서 출범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와 도의회는 지난 1월 1일 자치경찰제 법령 시행 이후 지난 3일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2개 과와 6개 팀 35명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했습니다.
업무 분장에 따라 자치경찰 행정관은 서무, 인사, 회계, 감사 등 사무국 운영 지원 전반을, 자치경찰협력관은 자치경찰 사무협력, 조정 업무를 수행할 방침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대전 서구청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추진, 지자체 보훈급여 지급 방안 개선 등 역점 사업을 논의했으며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대전지법이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로 음란 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도 우편함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편지를 보냈던 A씨는 택배 운송장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냈으며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20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도 보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을 3월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이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중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56%가 찬성했고 현재 식목일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은 37.2%였습니다. 식목일 변경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3월 기온이 충분히 상승, 3월에 심는 것이 나무 성장에 더 적합 등을 꼽았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목일 날짜 변경 여부를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대전 지역 노인시설과 75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주 야간 보호시설 등 노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5천여 명 가운데 90%가 백신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유성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시는 소방청 구급차와 응급구조사를 지원받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